안녕하세요. LA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좋은 소식이 뜨고 있습니다. 테슬라 내부자가 줍줍했다는 소식 살펴볼 텐데요. 주가 상승 신호가 떴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세 상승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는요, 37입니다. 괜찮죠? 뭐, 지금, 이 Extreme Fear에 놀고 있던 이 숫자가요, 막 그때는 20 초반 혹은 10자리, 앞자리가 일자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완전 무너졌죠. 그 한 자리 숫자, 우리 3, 2, 4, 요렇게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fear 상태예요. 그러니까 extreme, 극도의 공포에서 이제는 그냥 fear인데, fear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게 여러분, 지금 벌써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그 완화에 대해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중국에서 자꾸만 뭐 우리는 대화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트럼프 쪽에서 대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간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계속해서 완화 조치들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화 조치, 뭐 자동차 관련돼서 그 이제 관세를 완화하겠다는 거 나오면서 하나씩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요 미리 내다보는 거죠. 제가 그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그 차트 분석해 드렸죠. 자, 그걸 보게 되면 완전 닮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평행 이동이 이어진다면요. 아마도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와 탐욕 기술을 보면서 올라오고 있구나.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구나. 지금 막 그렇게 막 팔고 도망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히려 쫙 올라갈 수 있겠죠. 나중에는 중립, 그리드, 욕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막 사람들이 주식을 막 매입하겠죠. 자, 아무튼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도요, 뭐 그냥 평범해요. 뭐 나쁘지는 않고요.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도 아니고 지금 관망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지만 그러나 그린라이트입니다. 현재 다우가 0.05, 뭐 큰 의미는 없죠. 오르고 있어도 S&P도 0.06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고 뭐 오르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스닥도 0.11이니까 조금 낮죠. 자, 그러나 이 정도 숫자는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이 61.45입니다. 오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오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어와서 트럼프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오일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지난번 바이든 때 계속 70불 초반에 머물렀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거에 비해서 10달러 이상 떨어뜨렸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2입니다. 자, 10년물 금리도 안정적이죠. 요 정도면 그냥 안정적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한 3.7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게 갑자기 튀면서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뭐 4.7까지, 4.6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이 조금씩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 조치 어떤 소위 그 시그널을 보이니까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이 시장의 향방을, 즉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건요. 결국은 그것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이 관세 관련된 거. 근데 여기서 리스크는 뭐냐면요. 너무 지속적으로 또 오랫동안 관세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트럼프 1기 때랑 다르게 뭔가 이제는 침체 분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오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지표상 침체 시그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죠. 오늘도 일부 때 봤지만 재고가요. 계속 비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몇 주 뒤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름 되면은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리세션이 와요. 경기 침체.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를 살리기도 힘들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굉장히 좋은 분석 하나는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Tariffs clearly have peaked 들어갑니다. 자, 이 말 그대로요, 지금 관세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탑을 찍었다라는 거죠. 피크를 찍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히 어떤 그 나오는 발언들이 이전보다 센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뭐 이전 같았으면 막 거기서 지금 250에서 중국이 버티고 그러면 30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받고 200더, 200 받고 300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250%에서는 더 이상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유화 제스처가 나오고 있고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오늘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도 이제 조정을 해줬죠. 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관세는 이제 피크를 찍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더 막 극을 달리고 뭐 거꾸로 더 심하게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드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크를 찍고 이제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아직까지 뭔가 빅딜이 타결됐다,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관세 때리고 나서 시장이 막 굉장히 혼란만 입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해결책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관세가 하여튼 고점을 피크를 찍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주가들이 계속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진전이 되면 될수록요, 주가도 더 많이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리고 지금 행정부 자체도요, looking for a way to come down from those high입니다. 행정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소위 말해서 높은 소위, 관세에서 계속 내려오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뭐 중국과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 뭐 우리 한국, 일본, 인도와도 이미 굉장히 좋은 그런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다. 뭐 지금 한국과 거기에서는요, 그게 이제 참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알래스카 참석하는 거 있죠? 알래스카의 내추럴 가스 그거 개발하고 하는 투자에 그 투자를 뭐 하고 거기서 소위 말 천연가스까지 수입하게 되면 그 우리가 중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면서 이쪽으로 옮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도 너무 좋은 거죠. 뭐 투자도 해주겠다, 또 기름도 사주겠다. 뭐 와이낫입니까? 그렇게 되면 관세를 무관세로 갈 수 있겠죠. 어찌됐건 전략적으로 미국과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한국은 또 그런 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기름을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가 주문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지렛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라고 하니까요. 주가에도 주식 투자들도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 공포 탐욕 지수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중립 구간 지나고 욕심 구간까지 올라와 버리면요. 그때는 막 더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찬스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무가 이제 이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테무. 사실 미국에도 이미 알리테무가 막 진출해서 광고 어마어마하게 때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테무가요. 위에 타이틀 나온 거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란가요. 테무가 as import charges of about 145%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테무가 드디어 이제 대략 한 145%의 수입 이 임포트 차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무가 미국으로 물건을 가져 들어오는데 관세가 145% 붙으니까 자, 145% 그대로 우리가 소위 이제 수입세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기존 가격의 145%는 몇 배입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more than doubling price of many items. 많은 제품들 있죠. 테무가 갖고 오는 많은 제품들에 이미 2배 이상 가격이 뛰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를 향한 비난과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에게 소위 말해서 관세를 뜯어내는 거, 그럼 우리가 세수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 번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승자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승자지 했을 때, 자, 보십시오. 테무는요, 너무 태연하게 지금 130%에서 150% 사이를 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40% 이상을 각 제품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배 이상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럼 테무는 관세를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테무나 중국 제품에 대해서 145% 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테무는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격에. 그래서 테무는 가격을 140%를 다시 올리니까 기존에 뭐 5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10불 넘게 10몇 불이 넘어가겠죠. 뭐 12, 3불에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무는 그대로 그냥 관세에 돈 내는 걸 여기다 가격을 올렸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소비자에게 전가한 거죠. 그럼 여기 소비자가 누굽니까? 미국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이 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 번다고 앞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작 돈을 지금 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낸다라고요. 왜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현재 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오는 그 제품을 많이 파는 회사 대표들하고 다 만났잖아요, 최근에. 특히 이제 본인을 가장 많이 후원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던 메가 도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홈디포의 파운더거든요. 그 홈디포 파운더가 직접 트럼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트럼프 강력한 지지자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다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테무가 소비자에게, 미국 소비자가 돈을 2배 이상 내야 되는 거라고 145%.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관세라고 돈 벌었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서민들 이 고열을 지어 짜가지고 돈이 미국 정부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 덩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또 트럼프 지지자들 뭔 소리 하냐 이러는데 논리를 보시라고요. 그 실제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트럼프 반대파들은 당연한 거고요. 이미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 아까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한 그 지금 홈디포나 여기. 그리고 실제로 가판대가 다 텅텅 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 중국 제품들이 다 비고 있으니까 지금 그 채워 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결국 테무가 여러분 그 저렴한 가격대를 많이 팔잖아요. 알리 테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를 뭐 2불, 3불, 뭐 5불, 10불 하던 거에 2배부터 봐야 뭐 사실 뭐 소비자들은 부담은 덜 느끼잖아요. 근데 테무는 관세, 오케이, 관세 낼게 하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다 통과하겠죠. 물론 여기서 테무도 아무래도 가격이 2배로 뛰게 되면, 올렸을 때 2배로 뛰게 되면 어때요? 매출이 좀 감소는 있겠죠. 그러나 살 사람들도 산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지금 트럼프나 지금 여기가 관세를 그냥 무작정 때린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미국에게 유리할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데미지를 좀 주지만 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바로 직격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돈을 지금 그대로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그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관세 이렇게 대규모로 때린다고 해서요. 이게 워킹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세밀하게 가야 되죠. 세밀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어찌됐건 미국 소비자만 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완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은 앞으로 미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도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내연기관차 소식입니다. 자, 요즘 내연기관차들 다들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볼보 자동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보가 원래 스웨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동차 업체죠. 볼보카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지분을 보면요. 중국의 지리 자동차 있죠. 중국의 지리가 여기에 실제로 볼보 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볼보가 중국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어찌됐건 내연차로서 볼보가 또 명망이 있었죠. 굉장히 이
이 볼보가 어떤 브랜드네임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볼보가 이번에 1분기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뚝 떨어집니다. Operating profit fell sharply in the first 3 months 들어갑니다.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 발표 때에 뚝 떨어지면서 볼보가 비상경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보가 뭘 발표했냐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볼보도 위험해진다고 하니까 Cost and Cash Action Plan이라고 소위 말해서 비용 절감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어느 정도 1.9 빌리언입니다. 자, 지금 뭐 한국 돈으로 2조 5천, 뭐 거의 1,5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3조 원 규모의 감축, 재정 감축을 계획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용 절감에는 뭐가 있냐? 추가적인 투자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자, 회사가 투자를 줄인다? 이게 이제 결국 볼보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개발이랄지 배터리 개발 이런 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율주행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다 줄이겠다는 거죠. 돈 안 될 것 같고 경쟁력이 없는 것들 일단은 빼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외 업체들 있죠. 해외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도 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볼보가 이 정도면요. 다른 지금 뭐 닛산도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막 대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작은 회사부터 계속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사들부터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연차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뭐 현재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이 최정점에 있잖아요. 제일 그나마 버틸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도요. 폭스바겐 요즘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요타는 워낙 안 드러나니까 그런 건데 점점 더 내연기관차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떴거든요. 자, 테슬라 내부자가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사사치 한번 분석해보고 미래 전망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테슬라의 보드 멤버입니다. 자, 이 사진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조 게비아입니다. 아래쪽에 사진 보세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81년생인가 그래요. 이 조 게비아가 81년생이고 옆에 보십시오. Co-founder of Air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같이 동시 창업자거든요.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젊은 사업가라는 이름이 항상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감각도 뛰어나고 젊은데 지금도 여전히 에어비앤비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직접적인 막 개입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동시에 테슬라의 지금 보드 멤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 게비아가 지금 이번에 테슬라를 주식을요, 무려 1.02 밀리언어치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어치 산 거죠. 자, 뭐 내부자들이 100만 불어치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냥 이 사진들 중에 지금 뭐 100만 불어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작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이 정도면 야, 내부 멤버가 100만 불어치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The first time an insider has purchased Tesla stock in 5 years입니다. 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즉 내부자가 특히 이제 이 사진들 있죠. 이 사진들 중에 처음으로 5년 만에 테슬라 주식을 줍줍했다는 소식인 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내부자 중에 이 사진 중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테슬라 주식을 쓸어 담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이제 지금 상징성이 있는 건데, 다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이렇게밖에 안 샀냐? 100만 불이면 야, 정말 코딱지밖에 안 샀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Many people are focusing on the small amount of Tesla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가 이 샀던 그 규모가 100만 불어치잖아요. 그러니까 야,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작은 규모로 샀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의 자산이 얼마냐면요. 뭐 무려 8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거 지금 1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본인의 자산이 이미 10조가 넘는 가운데서
야, 100만 불이면 이건 뭐 개미 눈물만큼밖에 안 산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8조에서 뭐 천억 정도를 뭐 쓴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뭐 지금 이 8조에서 100만 불이면 사실 진짜 뭐 스몰 어마운트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야, 자산이 저렇게 많은데 야, 100만 불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특히나 이제 뭐 테크가들이나 이쪽은요. 이거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요,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죠? 5년 만에, 아무도 지금까지 이 내부자가 산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100만 불어치를 샀다라는 거, 비록 적은 규모지만, 그래도 100만 불어치를 샀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던져주는가?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자꾸만 뭐 적은 어마운트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돈을 번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뭐 이 작은 돈을 되게 하찮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면 야 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이 한 자산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뭐 이렇게 20억씩 만들었다, 50억씩 만들었다 그러면 50억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제 50억이나 벌었기 때문에 돈을 흥청망청 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돈 번 사람들은요. 그 작은 돈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제가 그거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월급을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컴 자체가요. 한 달에 뭐 300만 원 해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갑자기 2배 뛰어 1000만 원씩 벌어요. 한 달에. 한 달에 월급이 이제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5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막 돈을 뭐 흥청망청 쓰고 또 그거를 뭐 이렇게 작은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요, 500만 원 벌다가 또 1000만 원 벌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벌면 또 그만큼 유지비랄지 돈이 쓰기 때문에 사실 옛날처럼요, 비슷해요. 옛날하고 이 사람의 습관은요, 그냥 늘 비슷한 습관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 씀씀이가. 거기서 더 늘어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만 우리가 돈을 그냥 많이 안 벌어봐서 그러는데 진짜 벌어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전처럼요.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검소한 사람은 검소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도 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검소하잖아요. 대부분 다가.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작은 돈을 그렇게 이 홀대하지 않는다고요. 적은 돈이라도 뭐 그게 지금 100만 불이요? 사실 저는 100만 불을 샀다는 걸 보고요.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테슬라 미래를 신뢰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8조라고 100만 불이 여러분 푼돈 갖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이러더라고요. 뭐 제 댓글에도 그래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벌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030년쯤에 테슬라로 인해서 이제 10억 자산이 생기고 20억이 생겨서 한번 보세요. 그때 막 돈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되면요. 또 더 목표가 생겨가지고 투자를 더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삶의 패턴은요. 씀씀이는요. 물론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더 비싼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비싼 거 살 수도 있고 아내에게 비싼 가방도 한번 선물해 줄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때의 돈 씀씀이나 뭐 할 때 보면요. 또 별 차이가 없다고요. 굉장히 검소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우리가 조가 이 사람도 기업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요. 그래서 작은 돈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 불이면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지금 100만 불을 샀겠습니까? 지금 2달 뒤에 로보택시가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보택시가 2달 뒤면 이제 딱 런칭하는데 이 사진으로서 이걸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요. 충분히 이 정도 가지고 투자해서 지금 투자되면 확장될 수 있겠다.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겠죠. 더군다나 에어비앤비를 했잖아요.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어떤 회사입니까? 에어비앤비는요, 소위 말해서 본인 돈을 써서가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 돈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들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사실 뭐 그냥 집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니네 이렇게 중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중개는요 사실 내가 내 돈 들어가는 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은 적게 들어가는데 수익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이 조는요, 에어비앤비를 공동 창업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니까 이 자율주행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이쪽에 소위 말 확장성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배하겠구나. 이게 되고 나면은 라이센싱도 되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있겠죠. 적어도 에어비앤비를 한 사람이면 감각이 뛰어날 거예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요. 그런 원리를 알거든요. 소위 말해서 온라인을 활용해가지고 적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런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 확장되어져 가면 어마무시해질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100만 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500만 불이 되고 뭐 1000만 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타이밍에 이 사람이 100만 불어치를 샀다라고 하는 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5년 만에 이사진들 중에는 처음으로 샀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중국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 데이터가 이번 주에 10,000개가 돌파했다는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6,800개였고, 그 다음에 5,400개 해서 이번에 10,000개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10,000개를 돌파했다고 하는 것은요. 중국에서 또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일단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 이번에 그 2분기거든요. 2분기 데이터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관세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매출이 중간에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속도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2분기잖아요.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외부로 먼저 보내고 초반에 막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시동이 적게 걸리잖아요. 뭐 처음에 뭐예요? 3,600개. 그죠? 그 다음에 5,400개. 점점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6,800개. 늘어났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완전 더 많이 올랐죠. 10,000개를 돌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주 되면은요. 이제는 뭐 13,000, 14,000, 15,000을 돌파할 수 있겠죠. 이제 보통 한 5,000대를 돌파하면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8,000개를 넘으면 꽤 괜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2만 개를 돌파한다. 지난번 마지막에 2만 1,000개가 나왔잖아요. 2만 개 돌파하면 완전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다 외부로 보내잖아요. 유럽에도 보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관세 때문에 먼저 미리미리 움직인 것들도 이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다시 이번 전반부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뭐 지난 그 파란색 거 보게 되면요. 뭐 다 비슷해요. 그때도 1주차, 2주차, 3주차 때 뭐 5,000대, 6,000대, 뭐 10,000대 요 정도였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00대 돌파한 건 그냥 여느 때처럼 별 차이 없이 꾸준하게 테슬라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자, 뭐 사람들이 올해 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이제 1분기 때 그 새로운 차가 나오면서 그 트랜지션 기간 동안 재고 물량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팔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저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자, 1년 누적 데이터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뭐 별 차이 없어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빨간색 선이 작년이거든요. 그 작년하고 지금 작년보다 조금 나아요. 오히려 24년보다 지금 흐름은요. 그리고 23년도가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 조금 더 나았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24년도가 후반부에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번에 지금 아직 4월 달까지 이렇게 보면요. 뭐 그렇게 지금 뭐 뒤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속도로. 그러니까 뭐 사실 못 팔았던 거 비하면요. 괜찮게 나온 거죠. 그 판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는 가장 위에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가보면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팔릴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저렴한 차도 나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올해도 뭐 작년보다 또 뛰어넘는 그런 신기록을 또 세울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중국 데이터는요, 정상적으로 back to normal,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지금 이제 그 테슬라가 지난번에 그 델라웨어에서 이제 떠나서 델라웨어는 우리 떠난다면서 이제 텍사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원래 세울 때요. 이 델라웨어에다가 기초를 두고 그 등록하고 세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델라웨어가 판결을 정말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정치적인 판결이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정하게 판결하면 되는데 정치적 판단을 이제 내리면서 모스크에게 소위 말해서 그 보상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했다면서 다시 하라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막 틀어놓은 거잖아요, 모든 거를. 그러면서 주주들이 다 동의한 건데 판사가 돌이킬 그게 없어요. 주주는 국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이 판단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데 판사가 황당한 이제 그 결정을 내렸죠. 자, 아무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떠났고 지금 뭐 여러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꽤 큰 기업이 또 델라웨어를 떠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떤 회사냐요? 머카도 리브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머카도 리브레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 남미에 있어서의 아마존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미의 아마존. 자, 그러니까 규모가 크겠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남미의 아마존인데 이 회사도 델라웨어에다가 처음에 세웠는데 회사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델라웨어를 떠난다라고 하는 건요. 파일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Texas is the best state to incorporate and Nevada is a grea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정말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면으로 너무 좋은 거고요. 네바다도 좋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텍사스가 어떤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추천 아닌 추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지금 델라웨어가요, 그 판사가 결정 한번 잘못 내리면서 굉장히 지금 이 주 자체의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에서 여러 조건들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기업을 세웠는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특히 CEO들이 볼 때, 나도 나중에 이런 그 보상안을 못 받겠는데, 나도 나중에 제대로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야?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판례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래 CEO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연봉을 준단 말이에요. 그 스탁 옵션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떠날 겁니다. 특히 이제 작은 회사들은 앞으로 커야 될 기업들은요,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에게 골탕 먹이려다가 결국 델라웨어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쌤통이죠. 법은 정의는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지금 머스크가 그래서 텍사스로 와야 되는데 본인이 텍사스에 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찌됐든 지금 그 내부자가 테슬라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부자가 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 정도면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에어비앤비 공동 차감자이기 때문에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이 앤 홀드 하시고요. 결국 좋은 이 테슬라의 상승 신호가 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종이었습니다.